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내린 거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증시는 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등락이고, 그것도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나서 기세를 올릴 때쯤 얻어맞아서,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구도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태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지수가 밀렸지만 제 계산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수가 달리지 못하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왜냐하면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대형주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피를 거의 9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7천억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대부분 대형주를 매도를 하는데, 주가라는 게 누군가 팔고, 누군가 작정해서 팔고, 아니면 뭐 급해서 팔고, 이런 게 나오면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모멘텀이 좋고 가치가 좋아도 당장 누군가 팔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형주들은 부진하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유동성 증가를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고, 아주 이상적인, 제가 생각했던 아주 이상적인 시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로 가면, 코스닥은 1천선 돌파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코스피보다 덜 받았고, 그리고 요 천스닥이라는 별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코스닥 전체 외국인 비중이 10% 남짓, 코스피의 36%하고 비교하면 시장 주도권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나마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실제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외국인 비중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지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주주 구성의 차이가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처럼 외국인이 팔아 된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나오면 또 신규 자금들도 코스닥으로 가든지, 아니면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가든지, 어쨌든 유동성이 더 보강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은 전반적으로 보유 종목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스홀딩스는 이제 뭐 좀 급하게 파시는 분들이 나오는지 주가가 떨어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사실 이렇게 급하게 매수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서, 그러니까 요 자산 가치로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서 0.4, 4,5배? 그리고 실적 가치로 보면, 뭐 작년에 특별히 이익이 발생하긴 했지만, 실적 가치로 보면 지금 한 PER이 2.629에 3분의 1이니까 한 3배?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진짜 무지막지한 저평가 상태고, 1분기 당기 순이익이 73억 원이 났는데, 지난번 주주들하고 그 공정공시를 낼 때 순이익의 3분의 1을 주주 한원에 쓰겠다. 그러면 또 뭐 고배당을 하든지 내년에 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지금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응을 하자면, 뭐 왜 팔아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팔고 있는데, 뭐 여기서 더 내려가면 더 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반등하면 팔아왔던 부분들, 뭐 대응이 끝났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대응을 하겠지만 매도로, 어쨌든 뭐 좀 길게 봐도 지금 6월달인데 배당 받으려면 5달만 있으면 되니까 한 5달 기다려서 좋은 배당을 받는다? 6, 7%?
무사히 주가가 뭐 이런 지표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 살짝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매도에 대해서는. 예. 어쨌든 뭐 근데 시장은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 여기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나오는 거니까, 예, 뭐 그게 뭔가 이상하다 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시장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이 가격에 팔 이유가 없는 상태. 한 5달만 있으면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 보는, 예, 그런 상태. 더 떨어지면 뭐 더 사야지 뭐 이런 상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이 예, 오늘이 주총 아니었나? 예, 주총에 대해서 공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의결권 행사를 일단 이번에 쉬자고 했던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행이 잘 된 것 같아서 주주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견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또 뭐 이제 앞으로는 잘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영신금속은 뭐 잘 또 버티고 있고, 그 주주들이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최대 주주의 어떤 그 태도도 바뀌었을 것이고, 뭐 이런 상태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납품을 하는 관계인데, 이 공급선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사실상 영신금속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망할 수 없는 기업이 이익을 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시가총액이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660억이다? 뭐 이건 뭐 길이 어느 정도 나 있는 거고, 뭐 기술적으로도 딱히 지금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걸 매집형으로 보고 한번 때려준다, 이런 그림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주 뭐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고, 적정한 평가를 받는 종목에 대해서 주주운동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마치 고연봉을 받는데 노사분규를 하는 거, 노동쟁의를 하는 거랑, 주가가 고평가인데 회사에 주가 안 올려주냐고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토하는 거랑 똑같은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제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이유가 딱히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주 운동은 잘 정리가 되게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대. 그 정도 되면 이제 주주 운동의 어떤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지금 주요 납품처인데, 현대차가 지금 계속 판매량이 호조입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예, 그래서 나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인데, 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홈 컴포텍, 지금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확신이 없이 보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림이 아주 좋다, 이게 진짜 이 차트는 막 로켓 발사하는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장중에 음봉이 나오니까 역시 차트 보고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다가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예, 근데 뭔가 분위기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이 단기 흐름에서 키움증권의 요 매도만큼 확실한 또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개인 투자자들은 키움증권 창구를 대부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순수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환사채가 그렇게 쏟아지고도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 이거 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여기 거래량이 실리면서 방향까지 잡아가고 이륙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뭔가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이런 흐름만 나왔다라고 하면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 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의미심장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다른 어떤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NHN맥스는 뭐 딱히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제노레이가 드디어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제노레이가 이게 거래량을 실은 건 아니니까, 거래량을 아주 강력하게 이 정도 실어서 올라간 건 아니니까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급등 패턴입니다. 이 급등 패턴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선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 우리가 그 표준 편차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요 범위 안이, 요 선 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학교 다니실 때 이 정도는 다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요 안의 범위가, 요 표준 편차 안의 범위가 요 선 안에서 움직이는 주가들이다. 그러니까 확률이 이게 한 95%가 되고, 나머지가 급등할 확률이 2.5, 급락할 확률이 2.5입니다. 근데 이 2.5%의 확률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2.5%가 됐다가 장중에 빠진 거, 2.5%인데 다음날 빠진 거, 뭐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덩치가 되는 종목의 급등 패턴은 제 경험적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갑니다. 3분의 2는 다시 꺾이고.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다시 들어오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하지만 2.5%의 사례라는 자체만으로 이건 뭔가 특이한 사례다. 이 특이한 사례가 과연 급등이라는 특이한 어떤 전개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저러다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이런 거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요 일봉 주봉이 같이 갔을 때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주봉에서는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로 인터로저로 보시면, 인터로저를 보시면 인터로저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단기로 1,000만 원 벌면 대응을 마무리하고 혼을 내주겠다. 그 혼을 내준다는 게 결국은, 이게 뭐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이 아주 나쁜 소비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보면 소비자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게 이런 내용이, 손님이 왕이라는 건 손님이 왕처럼 써야 왕대접을 해준다는 건데, 뭐 돈도 안 쓰고 왕대접 받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또 그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손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또 이 손님한테 잘못한 게 다른 손님들한테 또 불편함을 끼치거나, 아니면 이 사장님이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네, 뭐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소비자에 대해서 좀 응징을 가해보자, 뭐 이런 생각인데, 뭐 이것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고, 어쨌든 그걸 목적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 2.5%의 확률이었고, 주봉에서도 이때 당시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 일봉 주봉이 같이 돌파를 하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 그런 점에서 제노레이는 아직까지 그 정도 확률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치고 나갈 확률보다는, 다만
뭔가 특이한 확률로 접근을 했다. 그래서 그런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될 것 같지만 저는 그런 뭐 시끄러지고 이런 거 굉장히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계속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뭔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 2번이 터졌는데 요 거래량 여기서 뭐 털고 나올 만한 그런 매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매집을 했는데 이 가격에 털고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이 2번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제 방향을 좋은 쪽으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연계가 되고 연계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은 이 EV 첨단 소재가 어떤 시장 관심을 받는 것의 핵심은 요 SL바이오닉스, 뭐 일단 뭐 얘는 영향이 없고, 아니면 지금 제일 핫한 게 넥스턴 바이오니까, 넥스턴 바이오가 오늘 권리락 착시 효과로 환산에서는 지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넥스턴 바이오가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넥스턴 바이오가 잘 되면 그 위에 있는 그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잘 될 것이고, 그러면 SL 바이오닉스가 또 잘 될 것이고, 그럼 나머지 액트하고 유양홀딩스, 유양홀딩스가 아니라 유양DNU, 예, 그리고 세화 IMC 이런 회사들도 같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넥스턴이 잘 되는 게 요 EV 첨단 소재 어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조금은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내용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올해 아마 700억 이상 매출을 할 거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못해도 지금 구조로도 40억 이상 나올 거고, 뭐 이게 아직 뭐 이 시가총액을 설명하는 그런 실적은 아니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계약이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최소 이 정도는 유지가 되면서 뭐 정선의 투명 디스플레이, 차량용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 먹거리로 만도하고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용 센서,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자회사로 인수한 회사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세화 IMC도 뭐 전략적으로 중국 업체 제외하면 타이어 금형 거의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죽여버리면 중국의 타이어 금형 다 뺏겨버립니다. 주도권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양 DNU 뭐 회사 정상화되고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더해지면 충분히 지금 주가 이상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가장 확실한 게 제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 올라갑니다 라고 말을 해봤자 안 사면 헛방입니다. 왜? 쥐도 안 사는데 뭘 올라가. 그리고 이 종목 내려갑니다 했는데 제가 보유하면 그것도 뭐 역시 헛방입니다. 쥐는 왜 안 팔면서 내려간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실제로 제 돈이 뭐 제가 뭐 5천만 원 넣는다 해서 그 돈이 안 아깝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실제로 제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건데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EV 첨단 소재를 제가 얼마 전까지 했을 때 뭐 그 어떤 말보다 제가 매수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믿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온다? 그럼 재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정도까지 뭐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 나도 샀어. 그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하면 나도 손해봐. 예, 그걸 그렇게 해도 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건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꼭 정말로 이제 제가 겪어보면 제 경험상 한 500에 1명 정도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500명에 1명 정도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을 계기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놔야 문제가 없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이상한 사람 한 명이 나중에 온갖 짓을 다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입히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제가 화가 났다거나 뭐 불편해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리미리 뭐 일종의 공지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뭐 문제 제기가 있으면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다루지 않은 상태로 가면 제가 뭘 하든 말든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이미 다뤄버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리고 한 종목 더 한세 MK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세 MK를 작년 말에 다뤘었나? 한 11월 달인가? 이때 다뤘습니다. 이때 한세 NK가 뭐 예전에는 굉장히 주가가 높았고 인수 가격이 좋았는데 근데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 이게 왜 모티브가 된 거냐면 한세 MK를 이 한세그룹이 인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세 S24 홀딩스가 인수한 건 아니고 한세그룹 내에서 다른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지금 그 계열사를 최대 주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인수가가 높다. 그리고 계열사 안에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에 넘긴 겁니다. 여기 달려있던 애를 여기로 넘겼다. 그러면 뭔지 한번 따져보니까 요 한세 S24 홀딩스에 다른 비상장사가 있더라. 근데 이 비상장사가 있으면 뭐 이것도 상식인데 비상장사 모회사 같으면 상장사 보통 비상장사랑 상장사랑 합병을 하면 이게 우회상장으로 해서 상장과 거의 똑같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모회사 같으면 1년 이상 모회사 같으면 두 개가 심사 없이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월 초였는데 1월 초에 바뀌어가지고 계열사 안에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1월 초에. 그러면 이 비상장사하고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때 당시에 요 한세 NK가 인수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이다. 그러면 NHN 복수도 그렇지만 인수 뭐 18,000원대 인수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6,000원인데 뭐 다시 팔든 뭐 어쨌든 이 주가라는 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경영에 대한 어떤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게 많이 떨어졌다. 인수한 가격에 비해서. 그러면 뭔가 올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요즘 요 구간에서 이제 뭔가 변동이 크게 있었던 이 구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비상장사는 아무래도 100%를 갖고 있을 것이고 요 상장한 상태에서는 51.84%, 그러면 자사주가 15.35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율이 얘가 좋으면 나은 겁니다. 유리한 겁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1년 보유를 해야 되니까 1월 18일에 바뀌었고 내년 초쯤에 이 비율이 어쨌든 나빠야 되니까 이 나쁜 비율대로 유지를 하다 내년 초쯤에 아주 강력한 뭔가 합병하고 나서 아주 강력한 시세가 나겠구나. 왜냐면 비싸게 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올라가다가 오늘 그냥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아무리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있더라도 시장은 못 이기는구나. 한세그룹 입장에서는 요 한세MK라는 종목이 주가가 낮을수록 자기네 나중에 비상장사랑 합병할 때 더 유리한데, 그게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그냥 가버립니다. 왜?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쳤지만 815억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유동성 좋아지면 1000억 밑에 종목들 없어질 겁니다. 예전에 IMF 이후로 해서 100억 이하 종목들이 없어졌듯이 돈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 것도 있고. 예, 그래서 한세NK가 전략적으로는 연말까지 주가가 안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몰려가지고 올라가 버린다. 요걸 보고 이 1000억 이하 종목 중에서 멀쩡한 종목들은 이제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런 저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중소형주가 계속 좋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정확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냥 했다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표현하자면 호들갑스럽다? 예, 이런 경우, 호들갑스럽다 이런 경우에 뭔가 이 인간 지표의 확률이 확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사야지,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 누가 갖고 있으면 야 그거 절대 안 올라가니까 이건 무조건 안 올라가, 팔아. 진짜 이거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들갑을 떨어줄 때, 요럴 때 거의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관찰하실 때 저 사람 반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이제 스스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을 때,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남들한테도 이거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요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뭔가 이제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근데 좋은 동생 두셨습니다. 예,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업을 갖고 있고 요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측면, 그것과 생업과 바꿔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업을 포기를 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최소 뭐 평균 연봉을 감안했을 때 1년에 4천만 원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생업을 유지를 하면 본전만 해도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벌면 좋고, 예, 잃어도 생업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소득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갈 수 있고, 그러다가 쭉 하다 보면 요즘처럼 조금 더 좋은 시기를 맞이해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생업을 하다 보면 뭐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손실 나버리면 돈은 지출은 있고 또 투자 손실까지 나고 멘탈이 완전 쿠쿠다스처럼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길이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로또 복권 800만 분의 1입니다. 뭐 국민들이 5천만 명이니까 이런 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타로 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분, 이 확률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평범한 저나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절대 이런 거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안 된다 생각하고 생업을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 시간을 줄여드리고 좀 더 빨리 그런 방법들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그게 이제 저도 평범했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것도 다 자유입니다. 남 탓하고 이런 것도 다 자유인데, 상처 주고 이런 것도 다 자유인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책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노래도 요 같이 테마에 엮이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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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기원 덕분에 오늘 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요런 거 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투자니까. 근데 이 투자인데 우리가 주식하다가 그냥 단타 치다가 한 10만원 날렸다. 요런 거 하면 이게 투자도 아닌데다 기분도 아주 더러운데 요런 건 어쨌든 편리함을 가져다 주니까 투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빨래를 넣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건조기를 사서 그냥 빨래 끝나자마자 널지 않고 안에 넣어서 말려버린다. 그럼 시간 절약이 된다. 단순히 건조기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간 절약 측면에서도 좋은 겁니다. 이렇게 시간에 투자를 해 나가시고 예, 또 운동이 필요한데 이렇게 또 병행을 하시려고 예, 투자를 하시는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에도 이런 성격으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유자들의 어떤 성향을 봐야 되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길게 보면 괜찮다. 이게 주류입니다. 아, 삼성전자 도저히 안 오를 것 같은 내가 미쳤지. 삼성전자를 왜 샀을까? 이런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직까지 인간 지표로 해석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니, 삼성전자 그런 종목 왜 삽니까? 이렇게 이건 절대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확신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문제가 이제 인간 지표가 발동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시총이 480조에 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540조인데 540조짜리 종목이 신고가를 올라갈 때가 아니면 이미 9만원대에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8만원에도 매물이 쌓여있는 상태. 근데 시총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걸 올리려면 한 2, 30조가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최소. 근데 지금 삼성전자 2, 30조가 들어올 만한 유동성이 되느냐?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기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아직 온건하지만 한 7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삼성전자 그거 안 돼. 끝났어.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인간 지표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아직 온건한 반응이니까 그런 지표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엠젠 플러스 알겠습니다. 요게 조금 엠젠 플러스 요건 제가 잠깐 봐서 답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텍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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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센스 질문에 굉장히 정성이 담겨서 꼭 제가 이거는 정성을 담아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HLB 알겠습니다. 요 5종목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 종목을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아니었나? 뭘 하나 안 다룬 것 같기는 한데 또 방금 댓글을 보니까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 처음 말씀하신 종목 엠젠 플러스 예.
거래 정지 상태. 엠젠 플러스 뭔가 좀 낯이 익는데. 이 종목이었구나. 예. 엠젠 플러스. 일단 최대 지분은 굉장히 낮고, 지금 주주 구성이 멈춰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 운동이, 그러니까 거래로 이렇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액 주주 운동의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계 관련해서 거래 정지를 당하고 상장 폐지, 제3자 유상증자에 이렇게 가는데, 글쎄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총도 불러놨고 유상증자 결정, 한 10% 정도, 27억.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1,000원에 찍는다? 1,000원? 지금 주가에 비해서 조금 싸게 찍는 것 같은데. 심의 결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상장 폐지가 될 것 같고. 전환 청구권 행사도 있는데, 전체 주식 대비, 네. 나머지는 이제 만기 전에. 그럼 최대주주 지분율이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만기 전환 사채부터 해서. 네, 작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가 저렇게 나왔으면 아마도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을 비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조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별도로 일단 포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현재 상태에서는 의결권이 증자하는 게 의결권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만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적에 따라서 경영권을 가져와서 회사 빚잔치라도 해가지고 주주들 일부라도 챙기자, 이런 거면 괜찮은 거고, 다른 목적이면 조금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요거고, 지금 소액주주 운동이 성공해도 5분의 1 정도 건지고, 정리매매 들어가면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텍. 네, 모아텍이 모터는 맞는데, 자동차용 모터가 맞는데, 이게 구동 모터가 아니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구동 모터는 굉장히 높은 신뢰도가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자동차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어를 바꾸는 게 있는데, 돌리는 거에 대한 기어 바꾸는 게 뭐냐면, 모터가 여기서 조작을 하면 여기서 이만큼 회전을 하고, 그 회전한 그 사이에 아주 정교하게 기어 변속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인지를 해서 기어가 바뀌고, 이런 거에 이 모터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용 모터긴 한데 구동 모터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좀 자잘한 거라서 단가도 낮고 마진도 잘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아텍 같은 경우는 또 되게 특이한 게 지분율이 50.85%에 자사주 35.77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더 사면 상장 폐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빠져서 상장 폐지는 아닌데,
만약에 좋아진다고 해도 언제든지 지분 5%만 취득하면 상장 폐지할 거야. 해서 상장 폐지해가지고 그 상장 가치를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회사는 잘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혼자 먹을 것이고 잘 안 되면 또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딱히 뭐 그렇게 매력이 없고 그렇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해도 딱히 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센스 아이고. 네, 아이센스는 특별한 부분은 아직 안 보이는데 지금 숫자가 느는 종목, 자 숫자가 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았습니다. 실적은 안 늘었으니까. 시세를 낸 지 5년 이상.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성장.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실제로 실적도 내고 있고, 뭐 고평가가 아주 심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특수성이 있는 분야는 2배 정도는 프리미엄을 주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걸 부여했을 때 비싼 가격은 아니고. 그래서 종목은 잘 찾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의 덩치가 3,819억입니다. 시가총액으로. 이 정도 덩치면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형 성장주들 결국 이런 거지 않습니까? 500억짜리가 시총 1조를 찍는다. 20배. 이런 게 이제 인생을 바꿔줄 종목인데 3,819억인데 잘해가지고 1조가 됐다. 뭐 그래봤자 2.5배. 2.5배도 굉장히 큰 거지만 어쨌든 이거 가지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작은 종목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HLB HLB 질문의 요지가 매수가 33,900원. 어쨌든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좀 비선호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는 그게 뭐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거의 반사기라고 봅니다. 대부분 다 사기라고 보는데 신약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사기라는 게 뭐냐면 실제 효과가 있다 없다의 문제, 효과가 없는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효과가 있지만 이게 과연 뭐 얼마나 팔리겠느냐의 관점에서 조금 과장이 많다라고 보고 HLB도 거기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신약 개발이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건 강점이긴 하지만 과연 시장에서 계속 자금을 조달해서 이익도 나지 않는 상태로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19년에 한번 작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 시장이 좋더라도 2년은 죽습니다. 2년은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반응이 나오기는 굉장히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 적어도 뭐 내후년? 내년 못해도 내년 돼야 뭐가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어떤 작전성의 주가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거래 실린 장대 음봉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극복을 하긴 했지만 다시 아래로 갔으니까 4만 원의 저항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낮은 상태에서 아래쪽은 어쨌든 이 회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가 아닌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